네. 그래서 내신 시험 공통적으로 어떤 영향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이 감점 요소로 적용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캠퍼스고 세종 캠퍼스고 기출 경향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조금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건 이제 작년이 일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방식으로, 그리고 비교적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약간 학생들에 대한 탐색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도 조금 있는 편이고, 뭐 난이도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다기보다는 조금 적정에서 약간 어려운 정도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신 문제 특유의 낚시 문제도 또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조금 포함된다라는 뭐 이 정도가 이제 주요 특징인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 소모시키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골적으로 암기를 요구한다는 거. 이거 특히 문법에서 좀 도드라지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25년도, 그러니까 첫 해죠. 기준으로 봤을 때 맞춤법 조항 같은 이제 그런 맞춤법 조항의 시험 범위, 맞춤법 조항이 시험 범위인 경우에는 맞춤법 조항의 암기 자체가 사실 중요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암기 요구 안 했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필수 개념뿐만 아니라 조금 심화 실전 개념까지도 너 이 정도는 다 암기하고 있지?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낚시 문제. 이제 실제로 출제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제에서 1%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낚시 문제 캠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은 아마 네 번 시험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 세 번이 모두 모의고사 지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모의고사 지문 범위가 보통은 문학 전체라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뭐 3개, 4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모든 모의고사 지문, 범위의 모든 지문이 다 출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여서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외부 지문과 외부 텍스트를 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보기도 그렇고요, 선지도 그렇고요. 메인 지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지문이 매 시험마다 한 전체를 100% 중에서 한 40% 정도는 외부 텍스트가 꼭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같이 보면, 이제 의문의 변동 문제예요. 12번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일단 선지 구성 자체가 만약에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문법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시간 소모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요구 사항을 알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의문의 변동 문제긴 하지만, 의문의 변동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는 단어론에서 배우는 개념인 형태소 혹은 어간 어미의 종류까지 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국어음악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이가 그냥 이였을 때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형식 형태소의 이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국어음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문 변동과 단어론에 대한 개념을 둘 다 동시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법은 요구사항이 뭔지 알기 힘들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알더라도 그 자체를 판단하는 이 과정이 빠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가 원래도 시간 소모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보기인데, 이게 뭐랑 이제 제일 대비가 되냐면, 선지 오지선다랑 대비가 되는데,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또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의 실력이 80점입니다. 그리고 뭐 정답은 2번인데 2번의 난이도는 70점이에요. 근데 3번과 4번의 난이도는 90점짜리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순 있겠죠. 왜냐하면 2번이 정답이니까 나의 실력은 80점짜리 실력이고, 2번의 성질을 판단하는 데에 70의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1, 2, 3, 4, 5 쭉 풀 때 3번, 4번에서 도망쳐서 2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개가 있다는 거지. 이 5개 선지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하나 선지가 틀렸다만 알고 있어도 어쨌든 고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지금 여기 12번 보면은 비읍까지 있거든요. 가나다라 마바, 가나다라 마, 바. 그럼 총 6개의 보기인데 밑에 보면은 선지과 구성이 기역, 니은, 미음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는 니은, 비읍에서는 디귿, 리을에서는 비읍을 근거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인 즉슨 6개의 모든 선지를 다 의문변동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거랑 6개 다 분석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선지를 찾아야 된다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요. 특히 사고 과정에서 이 판단의 단계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학생들이 보고 생각이 길어지면 아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시간을 오래 쓰고 있다 라는 메타 인지라도 가능한데 판단 자체를 계속 하고는 있으면 일단 머릿속에서 뭐가 굴러는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알아채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서 단어도 지금 하나가 아니죠. 2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선지에서는 6번, 아무리 적게 잡아도 6번, 그리고 더 많이 잡으면 밑에 선지에서 가장 그나마 적은 게 뭐 가장 적은 선지 요거는 디귿, 리을, 비읍이니까 7번, 정말 많으면 하나, 둘, 셋, 넷, 12번 정도까지 생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너무 자주, 너무 필수적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시험 찾기가 힘들어. 이거는 학교의 특성, 뭐 지역 특성, 학년 특성, 난이도에서 갈리는 게 아니고 내신 문제면 시간 소모 문제는 그냥 나오는 게 국룰이라고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풀이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탈탈 털린다라는 거고 여기서 탈탈 털린다는 맞춘다, 그러니까 틀렸냐 맞췄냐랑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맞췄더라도 시간을 오래 썼으면 난 거기서 털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오래 썼으면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리얼 시간을 오래 많이 써야 될 문제는 내 실력대로 못 풀겠죠. 그러면 결국에 거기를 못 풀게 될 건데 시험지에서는 만약에 이 시간 소모한 문제가 7번이고 내가 틀린 문제가 12번이라고 가정하면 12번을 틀린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시험지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7번에서 문제 시간을 오래 쓴 게 근본적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틀린 실제 원인을 알아채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바로 다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그 다음 시험에서 조금 더 잘 치려면 시험지 보고 셀프 피드백도 해봐야 될 텐데 그때 이게 안 잡힐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각각의 한 가지 특성들이 원래도 시간 소모 예측하기 힘들게 하는 문제인데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더욱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골적 암기를 요구한다라는 건 이게 문법 범위가 특히 문법에서 좀 심해요. 문법 범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잘 보이는 예시를 달아 놓은 건데 4번의 시험에서 모두 암기를 요구하긴 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대표로 달아 놓은 문제가 중세 국어와 연관된 문제예요. 그런데 선지를 보면 다 문법적 분석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홀배와 재에서 쓰인 주격조사글은 어쩌고 명사형음이 어쩌고 3번에 두음법칙 이건 의문이네요. 4번 많다와 같은 동사 5번 음절 어쩌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 국어 표현은 알고 있지 그러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훈민정음 언해본 중세국어 버전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봐. 기본적으로 중세국어에서 원래 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면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대국어 표현을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현대국어와 비교는 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이 말인 즉슨 이 중세국어 훈민정음 서문의 현대어 표현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가져오긴 했지만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구하는 경향성은 4번 시험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설명을 길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시간 소모 문제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 속아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 기출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48%를 만든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선지에서는 근데 소득 상위 10%가 아니라 1%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시간이 50분이어서 길지도 않은데 멘탈적으로 자기가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편이다. 특히 이제 뭐 제가 봤던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당연히 시험이니까 대비를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긴장을 좀 하는 편이면 이런 문제에서 좀 틀려오는 경우가 잦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출제가 된다는 현실 자체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시간 소모하는 문제에서 낚여주지 말고 신중하게 나머지 선지를 판단해야겠죠. 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문제를 실어 놓은 게 아니라 시험 범위를 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7월 4일 금요일 25년도 6월 모의고사라고 적혀 있고 9월 30일은 25년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 부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몇 년도 몇 월 거가 들어갑니다 정도만 알려주고 뭐 문학 부분입니다 정도까지만 알려주고 여기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도 학생들이 낯설어 할 법한 내용이나 주제의 것들을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지문들에 대해서도 대비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지문에서 외부 지문이 같이 섞여 버리면 정말로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독해력을 키워놓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 틀려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 지문, 외부 텍스트입니다. 거의 이 경향성은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캠고는 일단 이번 연도에서는 조금 무난무난하게 탐색전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외부 지문을 출제한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서 다 나왔고 외부 지문의 뭐 분량이 또 적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기에서 외부 지문, 외부 텍스트 일단 양도 많고요, 길이도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이랑 외부 보기 혹은 외부 지문이 기존의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이랑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거 좀 어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들 낚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고 시험 범위에 있었고 공부했던 지문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특정 시어들의 해석 혹은 장면 심상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시랑 엮여 있냐, 어떤 보기와 엮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해석의 관점 혹은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분명히 친근한 지문인데도 문제 자체가 안 풀리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저는 고정된 경향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